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예쁘게 말하면 관계도 예뻐진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 겪는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일상이나 미래가 다 달라진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말이나 태도가 전부라고 하죠, 우리가. 심지어 그런 책도 보고 영상도 보면서 자기 말이나 태도를 전격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강의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강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굉장히 강조하고 맥락 없이 말하지 마라, 앞뒤 자르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서 실제로 제가 너무 피곤하거나 바쁘면 앞뒤를 막 잘라요. 그래서 막 딸한테 내일 거기 같이 갈 거야? 라고 아무 맥락 없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딸이 저를 쳐다보고 막 웃어요. 물론 친한 사람한테만 그러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또 급한데 또 맥락 없이 얘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모두들 경험하는 일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히 연습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연습조차 안 하고 관심조차 없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자신 한번 트레이닝 해볼 건데요. 특히 오늘은 어떤 정말 예쁜 말, 그야말로 예쁜 말, 그래서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런 실질적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긍정화법이에요. 이거 연습해 볼게요. 이게 사실 중요한 원칙인데 아주 신경 써서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맞벌이 부부예요. 다들 피곤해서 지쳐서 늦게 퇴근하잖아요. 배고프고. 근데 남편이 먼저 와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막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아니 먼저 들어왔으면 쌀이라도 좀 씻어서 안 치지. 밥을 꼭 내가 하라는 법이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신경질을 냈어요. 그러면 아니 왜 퇴근만 하면 나한테 신경질이야? 이러고 또 남편이 신경질을 냈어요. 내가 신경질을 안 내게 돼 있어? 막 이러면서 싸워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있다가 밥하지 마! 이러면서 그냥 확 나와버려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 드라마든 아니면 이제 현실이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어느 가정이나 이제 맞벌이 부부집에서 이제 있을 법한 그런 일이죠. 자, 내가 긍정화법을 항상 고수하는 사람이라는 걸 딱 마음에 새기고 다시 시작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해요? 자, 들어갔는데 TV를 보고 있어요. 근데 막 속으로 부글부글 하면서 일단 긍정화법을 이제 떠올린 거예요. 아, 당신 배고프겠다. 내가 쌀 씻어서 밥 올려놓고 간단하게 냉장고에 있는 반찬만 늦었으니까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에서 간단하게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반찬이 없어도 배고프니까 진짜 맛있겠다. 그지? 막 이러는 거죠. 긍정화법. 여기서 아무런 부정적인 화법 없죠,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나면 이제 신경이 곤두서지 않잖아요. 좀 편안해지니까. 그러면 난 당신이 먼저 오면 이렇게 쌀부터 씻어서 이렇게 밥솥 이렇게 켜놓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이제 반찬을 뭐 사오든 밀키트를 사오든 해서 반찬을 내가 이제 책임을 질게. 너무 늦게 먹으면 다 지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밥 먹고 배부른 남편이 뭐 특별히 신경질을 내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부부 사이에 퇴근해서 아무런 어떤 그런 트러블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퇴근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다녀왔어? 피곤해?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죠. 오늘 힘들었지? 이렇게 또 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말하는 거, 질문 자체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뭐, 오늘 어땠어? 하든지, 오늘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좀 달라지겠죠. 피곤해? 이렇게 물어보면, 피곤해. 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죠. 힘들었어? 힘들었지? 라고 하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쿵짝이 맞는 거죠. 그럼 더 힘들게 느껴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잘 지냈어? 라고 물어보면 잘 지내긴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말을 할 확률보다는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도 중요하지만 말머리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화법에서.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미 아니 근데 뒤에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아요. 참 기가 막혀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긍정적인 말이 나오겠어요? 이런 말머리도 좋지 않은 말머리죠.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 뒤엔 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분 나빠져요. 이미 듣자마자. 이런 말머리들은 이미 망친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상대에게 부정적인 마음에 들게 하는 그렇게 시작하는 대화. 뭐가 그렇게 유익하겠어요. 그죠? 자, 첫 번째가 이제 긍정의 화법이었고, 두 번째는 배려의 화법입니다.
항상 말을 할 때 상대를 높이는 말, 이게 바로 배려의 말인데요. 이거 역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습관이 아직 안 붙어 있으면 의도적으로 자꾸 이런 말을 이제 써버릇을 해야 되는 거죠. 배려의 말을 이제 유형별로 좀 나눠보면 첫 번째는 상대를 올려주는 말이에요. 배려 자체가. 그래서 뭐 덕분입니다. 대표적이겠죠? 이것도 습관이에요. 누가 막 축하해 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임원들이 굉장히 그 이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김 과장을 보고 저 친구 정말 잘한다고 칭찬한 거를 이제 팀장이 전해주면서 팀장이 막 축하한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팀장님 덕분입니다. 이렇게만 딱 말하면 그야말로 영혼 없는 그냥 너무 형식적인 그런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팀장이 그렇게 이제 칭찬을 했을 경우에 이사님이 몇 번씩이나 언급하면서 칭찬하시던데 너무 축하해 김 과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발표만 했는데요 팀장님이 제가 그 여쭤보는 콘텐츠 7개를 일일이 다 챙겨봐 주시고 컨펌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마디 더 이렇게 해야 빈소리로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올려주는 말 중에 대표적인 거 덕분입니다. 이거 많이 활용하시고요. 또 배려의 화법 어떤 거 있을까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구 탓을 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회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탓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결국 인간관계에 금가게 만듭니다. 이제 그럴 때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돌리는 말은 결국 이제 금이 갈 수도 있었던 관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김대리가 이제 몇 번씩 조심하라고 했는데 또 일정을 체크하지 않아서 거래처랑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팀장이 어렵게 해결했어요. 해결한 뒤에 팀장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첫 번째 유형, 김대리한테 너 때문에 팀이 이렇게 욕을 먹어도 되겠어 이렇게 해서 막 소리 지르고 나 아니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막 소리 질러서 막 분풀이하는 그런 팀장이 있고, 자, 두 번째 유형은 그래도 거래처에 그동안 김대리가 신뢰를 잘 만들어 놔서 뭐 어쨌든 양해해 준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나마 네가 이런 역할을 했다. 뭐 네 공도 있다라는 거 인정해 주고 그래도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실수 하지 말아야겠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 주는 거. 이렇게 말하는 리더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이게 바로 배려의 화법입니다. 자, 세 번째, 예의의 화법이에요. 상대한테 예의를 지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매너 있게 대화한다에 포커스를 맞추면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의의 화법.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니 그거는요 이렇게 라고 얘기한다든지 막 갑자기 또 화제를 확 바꾸고 딴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1초 만에 얘기가 나온다. 그렇게 간격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 굉장히 예의의 화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을 하면 한 2, 3초라도 이렇게 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요 라든지 그 사람 말에 화제에 연결해서 이어서 아예 영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예의의 화법에 어긋나죠. 그래서 상대가 말이 끝나고 잠깐의 간격을 두고 그 사람 말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내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동의를 구할 때 상대의 이제 동의를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후배가 컨펌을 받으러 왔어요.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좋은데 이걸 좀 발전시켜서 이런 걸 좀 체크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라고 말하면 제안형으로 청유형으로 말하면 상대를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예의의 화법에 적절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면요.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야 그게 예의의 화법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거 들었어? 거기 망했대. 거기 안 됐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되는 일이 없어. 막 죽겠어. 뭐 이런 얘기는 예의 화법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의 안부를 묻고 뭐 칭찬과 덕담 이런 걸로 시작하는 대화 이게 바로 이제 예의의 화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화법에 있어서 실천이에요, 여러분. 해보는 거. 오늘도 그런 어떤 예의의 화법을 실천해보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